손흥민? 5천만 파운드. 토트넘 뭐해? 팔아. 선. 충격 플랜. 등장 오른쪽 화살표전 스카우터. 케인도 1억 파운드에 팔았잖아.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의 계약을 1년 연장한 뒤 내년 여름 방출. 이적료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영국 매체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6일 한국 시간 토트넘 전 스카우터 브라이언 킹은 유럽 전역의 클럽들이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을 위해 5천만 파운드, 약 903억 원을 지불할 거라고 주장했다, 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 다른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지난 2021년 재계약을 맺은 토트넘과 손흥민은 7개월 뒤인 2025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구단이 1년 연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그들이 이 옵션을 발동했다고 알리기만 하면 되고 매체는 그들이 완전히 그럴 의지가 있다고 파악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2015년 여름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 약 421억 원, 위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오면서 10년 차에 다가서는 것을 의미하며 현대시대의 토트넘의 가장 성공적인 이적 시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라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 재계약을 맺은 손흥민은 내년 여름 계약 기간이 끝나고 1년 연장 옵션이 있어 2026년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뛸 수 있다. 손흥민은 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되지 않을 경우 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부터 보스만 룰에 의해 타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토트넘의 우선 협상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토트넘은 1월 전에 계약 연장이든 재계약이든 확정지어야 그를 잔류시킬 수 있다. 팬들이 원했던 소식은 재계약이지만 토트넘은 일단 연장 옵션을 발동해 계약 기간을 2026년 6월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연장 조항이 발동된다면 손흥민이 내년 여름 자유계약, FA로 떠나는 상황을 피하게 된다. 연장 조항 발동 후 토트넘이 재계약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 측에게 새 계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영국 TVR 풋볼은 최근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클럽으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라며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 측에 한국 윙어와의 잠재적인 신규 계약에 대한 협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트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의 캠프는 이 같은 구단 결정에 충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덧붙였다. 1992년생인 손흥민은 내년 여름이면 33세가 된다. 1년 계약 연장 후 만료 시점인 2026년엔 34세가 돼 30대 중반에 접어든다. 토트넘은 베테랑을 넘어 노장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에게 추가 계약을 제안하기 망설이는 것이다. 특히 윙어 자원으로 30대 중반까지 높은 수준으로 활약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쉽지 않다. 몸 관리가 잘 되는 손흥민이지만 최근 들어 햄스트링 부상 회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 토트넘은 30대 중반으로 향하는 손흥민과 새 계약을 맺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토트넘이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선수인 손흥민을 팔아 이득을 보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 토트넘 스카우터 브라이언 킹은 손흥민과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손흥민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 케인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1억 파운드, 약 1806억 원에 팔았다면 유럽에서 손흥민을 위해 최소 5천만 파운드, 약 903억 원을 지불할 클럽이 많을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손흥민과 서포터즈를 달래고 손흥민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 최고의 파트너였던 월드클래스 공격수 해리 케인은 지난해 여름 토트넘을 떠나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당시 케인과 토트넘 간의 계약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1년만 기다리면 케인을 이적료 없이 영입할 수 있었지만 이내는 토트넘의 1억 파운드,
약 1806억 원을 지불하고 케인을 영입했다. 킹은 케인과 마찬가지로 손흥민도 세계적인 공격수라 원하는 클럽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았어도 상당한 이적료 수익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만약 내년 여름 토트넘이 손흥민을 방출한다면 구단 입장에서 최고의 거래를 하게 된다. 2015년 2200만 파운드, 약 421억 원에 영입된 선수가 10년간 400경기 넘게 활약했고 마지막에 구단에 이적료까지 안겨주는 셈이다. 매체도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이 케인을 클럽 레코드 금액으로 팔아치운 것을 보고 놀랐을지도 모른다. 케인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며 이는 다니엘 레비 회장의 협상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며 토트넘이 정말로 손흥민을 팔기로 마음먹는다면 비싼 금액에 방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에 있는 1년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시즌이 끝나면 무료로 클럽을 떠날 수 있다. 라며 하지만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면 그들은 손흥민에게서 또 다른 시즌을 얻거나 내년 여름에 그를 팔 수 있는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팬들은 클럽이 손흥민을 계속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며 계약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라며 그러나 유럽 클럽이나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서서 손흥민을 위해 토트넘에 5천만 파운드를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지 포스테코글루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먼저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어야만 가능하다. 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토트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그렇게 하면 최소한 손흥민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고 클럽의 주장을 매각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매각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정말 미친 것 아냐. 오른쪽 화살표. 내가 본 최악의 실수. 14개월 만에 복귀. 충격. 골킥 핸드볼. 빌라의 눈물. 첫 UCL 오른쪽 화살표 최초 PK 헌납. 5명. 에스턴 빌라는 7일 이하 한국 시각 벨기에 브리에의 얀 브레이델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 브리에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0대1로 패했다. 3연승을 질주하던 에스턴 빌라는 첫 패전에 멍해를 안으며 8위로 떨어졌다. 부상에서 돌아온 에스턴 빌라의 타이론 밍스가 믿기지 않는 대형 사고를 쳤다. 후반 5분이었다.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고레어리어 박스 안에서 바로 옆에 있던 센터백 밍스에게 패스했다. 밍스는 인플레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손으로 볼을 집어들고 골킥을 다시 하려고 했다. 브리에 선수들이 인플레이 상황이라고 두 팔을 들었고 VAR, 비디오 판독, 윗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치명적인 실수는 브리에의 페널티킥으로 이어졌다. 한스 바나켄이 후반 7분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다. 이날 경기는 밍스의 UCL 데뷔전이었다. 그는 무릎 부상에서 14개월 만에 복귀했다. 잉글랜드 선수 최초로 UCL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험납한 선수로 역사에 남았다. 그러나 설왕설래는 피하지 못했다. 아스널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는 지난 시즌 UCL 바이에른 뮌헨과의 8강 1차전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 바이에른 선수들이 거칠게 항의했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 처벌을 피했다. 당시 바이에른 이끌던 토마스 투헬 감독은 심판이 어수선하고 어색한 상황에서 합당한 페널티킥을 내줄 용기가 없었다. 골킥이었고 골키퍼가 센터백에게 패스를 했는데 한 선수가 경기 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손으로 공을 만졌다며 주심은 아이들의 실수라며 페널티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의 실수든 어른의 실수든 우리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라 화가 났다. 매우 실망스럽다. 고분개했다. 우나이 에메리 에스턴 빌라 감독은 괴로워했다. 그는 우리는 전반을 잘했다. 후반 실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핵심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였다. 어이없는 실수다. 내 커리어에서 목격한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 라고 아쉬워했다.
밍스의 동료인 에즈리 콘사는 축구의 일부다. UCL에서 첫 패배를 했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낙담할 수는 없다. 면서도 나는 보지 못했다. 선수들이 심판에게 달려가서 핸드볼이라고 외치는 것만 보았다. 결국 그것이 경기를 망쳤다. 고의적인 핸드볼이라면 왜 그에게 두 번째 옐로 카드를 주지 않았느냐. 실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고 말했다. 밍스는 전반 25분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핸드볼 파울에선 경고가 나오지 않았다. BBC 해설위원인 크리스 서튼은 말도 안 된다. 정말 미친 짓이다. 밍스는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머리가 얼어붙은 것 아닌가? 3살 때 했을 실수라고 비판했다. 3. 부진에 빠지자 이별 고려. 레알 마드리드 칼페드나. 6일 한국 시간 렐레보 마드리드 존 등 스페인 매체들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앞으로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안첼로티 감독을 경질하면서 변화를 가져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식전 2연패에 빠지면서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자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내부적으로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달 27일 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에서 무려 4실점을 험납하며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이어 6일엔 AC 밀란과 클래식 매치에서 3실점을 내주며 무너졌다. 두 경기 모두 안방인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렸던 것을 고려하며 충격이다. 단순히 결과뿐 아니라 경기력도 좋지 못하다. 7경기 동안 1득점 7실점이 이를 대변해준다. 최근엔 선수 기용과 전술 등을 두고 안첼로티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킬리안 음바페, 25 프랑스 등 일부 선수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포지션에서 뛰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고도 있다. 그야말로 대위기에 직면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결국 대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첼로티 감독을 경질하면서 변화를 가져갈 생각이다. 마드리드 조는 보드진이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초기 보도에도 불구하고 안첼로티 감독의 해임안은 실제로 보드진 사이에서 심각한 논의 주제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안첼로티 감독을 경질한다면 두 번째 이별이다. 안첼로티 감독은 지난 2013년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았다가 2015년 무관에 그치면서 경질됐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과 나폴리, 에버턴 등을 이끌다가 지난 2021년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에 응하면서 다시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 돌아왔다. 레알 마드리드는 안첼로티 감독과 이별하게 된다면 후임 사령탑으로 바이어 레버쿠젠을 이끌고 있는 샤비 알론소, 42 스페인 감독을 가장 원하고 있다. 알론소 감독은 과거 선수 시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축 미드필더로 뛰었던 바 있다. 지도자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도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이었다.